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거의 안 바뀝니다. 그거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의 성격, 우리 아버지의 성격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정신과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 되묻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얘기인데요. 최근 기억나는 사례는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어머니와 관계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 간섭을 많이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본인의 뜻이 아주 완고하고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아주 전형적인 그런 성향을 띤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랑 아직도 같이 살고 계시는데 어렵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외모부터 체중, 꾸미는 거, 직장, 미래, 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어느 날 살아가는 얘기, 좀 힘든 얘기를 꺼내게 되면 위로나 공감을 받지를 못한다, 문제의 원인을 환자분한테 돌리고 네가 바뀌어야 되고 네가 문제다,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곤 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너무나 지친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왜 이렇게 가족 문제가 힘들까라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회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우리의 선택이고, 직장에서 맺는 인간관계도 극단적으로는 너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선택에 따라서 끊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관계도 아닌데 또 우리 뜻대로 끊어내기도 힘들어요. 그게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생각보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에서 맺는 인간관계가 더 쉬운 이유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친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료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족들만큼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기도 해요. 재산 문제 같은 걸로 얽혀있기도 하고, 집안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더 하면 누군가는 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얽혀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사랑하는 관계이기도 하죠. 이런 아주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밖에서 만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가정을 어느 정도는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고 생김새가 다르듯이 가치관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를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가족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덜한 것 같아요. 같은 가족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면 좀 더 많은 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생각하겠지라는 가정을 좀 더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닮은 듯 하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니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자칫 잘못 예측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당사자의 상황이 되어서 경험을 똑같이 해보지 않는 이상은 100%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마음을 헤아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이 이런 것도 이해를 못 해주나 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을 쉽게 갖죠. 이런 부분들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기분이 달라지면 상황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는 타임아웃이라고 그러죠. 멈추고 잠시 떨어져 가지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은 이후에 좀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그 부분을 다시 대화를 해보시면 다른 시각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내 현실이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환자분 얘기처럼 그분은 밖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분이었어요. 편도로 2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고, 직장 내에서 업무 자체도 굉장히 힘드셨고, 그런 이제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서 어머니를 대하는 거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강조 드리는 거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사실상 개선시키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 외에 내가 살고 있는
때는 다른 현실은 내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졌을 때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 같아요. 너무나 끈끈해요. 내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고 이런 식의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물론 가족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픈 거는 인지상정이죠. 그렇지만 같이 맞물려서 고통받으면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수준까지 좀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젊은 환자분들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이혼 얘기가 나오고 할 때 너무나 고통받으면서 그거를 자기가 중간 역할을 해서라도 그 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자식이 장성한 자식인데 직장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부모가 도와줘서 해결하고 결국에 경계가 좀 중요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한 사람의 문제는 본인이 일단 해결하는 게 맞다. 나머지 사람들은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는 있지만 문제 해결에까지 같이 휘말리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거의 안 바뀝니다. 그거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의 성격, 우리 아버지의 성격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성격과 내 성격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부딪혔던 그 문제들이 사실상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안 보고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정신과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되묻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진료실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족이지만 안 보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고, 가족이 적정한 거리가 좀 필요해요. 특히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적정한 거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함께 지내고 있을 때 굉장히 잦은 갈등을 겪고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졌던 가족들이 분리되고 독립한 다음에 관계가 굉장히 회복되는 예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정신과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린 시절 얘기하시고 내가 이러이런 것들을 케어받지 못했고 이 부분이 항상 나한테는 결핍으로 남아있고 상처로 남아있고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이렇게 사과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드물게 있기는 있어요. 드물게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상적으로 해결되는 예는 오히려 그보다는 가족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채워지는 예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애인이나 배우자나 특히 결혼 생각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많이 만나보셔라. 그러면서 잘 선택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그 결핍이란 게 꼭 원가족 내에서만 채워질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